반드시 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락폭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런 아파트를 좀 눈여겨보셔라. 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졌을 때 우리는 대안대출 이용하면 된다. 이 관점을 바꾸셔야 된다. 내가 쳐다보지 못했던 한강뷰에 있는 아파트 갈아타기, 거주가 가능하게 된 거죠.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9430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이 대표님 영상 매일 시청 중입니다. 이제 15억 넘는 아파트도 대출될 텐데 더 좋은 지역으로 이동하고 싶습니다. 금리 때문에 망설여지긴 하지만 연봉은 높은 편입니다. 저는 공덕 5차 레미안 거주자입니다. 매일 열정적인 강의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발표됐던 투기 과열지군에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LTV가 50%까지 확대해주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었죠. 그 대출이 실행되는 즉시 우리 구독자님은 반드시 상급지역 아파트 갈아타기를 하셔야만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구독자님이 쳐다보지 못했던 상급지역 아파트 갈아탈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찾아왔고 주거사다리 이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반드시 시도를 하셔야만 합니다. 자, 지금 이런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갈아타기를 대출받아 해야만 할까요? 해야만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의 그 관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일정 부분 지출이 필요한데 그 지출을 하셔야지만 우리 구독자님은 큰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갈아타기 하셔야만 합니다. 그 이유를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말씀에 앞서 우리 구독자님의 정확한 자산 현황 포트폴리오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급지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대면 상담 받으셔야만 합니다. 자, 일단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저는 웬만하면 잠실 쪽 일대 한강뷰가 보이는 엘스 리센치 같은 아파트들 또는 반포 옆에 있는 흑석동 대장급 아파트인 아크로 리버엔 같은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를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 이 아파트 집값이 상승했던 시기에 최고가 금액이 얼마 선까지 올라갔었냐면 약 26억 선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을 보니 최저가 금액이 18억 선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의 하락폭은 얼마나 클까요? 지금 약 마이너스 8억 선까지 하락했다. 하락폭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런 아파트를 좀 눈여겨보셔라. 자, 그런데 우리 아파트를 보면 우리 아파트 마포의 공덕역 인근에 있는 공덕 5차 삼성레미안 아파트에 거주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아파트 84 타입, 이 아파트도 집값이 상승했던 시기에 최고가 금액은 17억 선까지 상승을 했고 지금 현재 최저가 금액은 15억 선까지 나와 있는데 15억이면 저는 매도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 구독자님은 차라리 우리 아파트를 좀 급급매 형식으로 매도를 계획하시는 게 좋다. 자, 따라서 저는 한 14억 선, 1억 정도 조금 더 저렴한 금액인 14억 선에서 매도를 하셔서 상급지 아파트를 갈아타셔라. 그렇다면 우리는 거의 마이너스 3억 정도 하락된 폭에서 매도하시고 거의 마이너스 8억 정도 떨어진 더 많이 하락한 상급지 아파트를 보시는 게 더 좋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님이 집값이 상승했던 시기에 우리 아파트와의 갭 차이가 9억 정도나 차이가 나는 잠실과 흑석동에 있는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를 눈여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절대 보신 적이 없겠죠. 9억이나 갭 차이가 나는데 엄두도 나지 않았을 걸로 판단을 해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당시에 우리 구독자님이 용기를 내서 대출을 받아 9억이라는 금액을 대출받아 그 당시 기준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1금융권에서 한 3% 정도 나왔다. 그렇다면 한 달에 내는 금액이 380만 원 정도 원리금을 납부하면서 만약에 이 당시에 상급지 아파트로 갈아탔다라고 한다면 지금쯤 부담이 엄청나게 컸겠죠. 그죠? 거의 약 400만 원 꼴이나 되는 금액으로 매달 지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컸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금액이 굉장히 하락폭이 큰 상급지 아파트에서 18억이나 가격으로 떨어졌고 우리 아파트와의 갭 차이가 4억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이런 상황에서 반대로 우리는 지금 기준금리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의 1금융권에서 최저 금리가 한 5%, 최고 금리가 6%로 나오기 때문에 6%로 계산을 한다면 약 한 240만 원의 원리금 이거 납부를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만약에 우리가 집값이 상승했던 시기에 저금리였지만 380만 원 냈던 원리금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은 금리가 고금리로 올라갔지만 부담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고금리 6%의 금리가 계속 6%로 우리가 거의 뭐 30년 만기로 내면서 지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거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대환대출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기준금리가 지금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겠지만 이게 정점에 도달하면 반드시 또 기준금리 인하 조치가 시행이 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하락하겠죠. 당연하죠. 그렇다면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는 대출을 받아서 저금리 기조의 대출을 받아서 이 6%의 대출을 상환하는 대환대출을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도상환 수수료도 이거 거의 3년이면 수수료 한 푼 나오지 않죠? 그럼 3년이 지난 시점에 맞춰서 기준금리가 떨어졌을 때 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졌을 때 우리는 대환대출 이용하면 된다. 자, 따라서 만약에 이 시점에 3년이 지난 시점에 뭐 4억보다 대출 금액은 줄어들겠지만 4억으로 가정하고 이 6% 금리가 또다시 기준금리가 인하돼서 3%로 떨어졌을 때 만약에 대환대출을 실행했다라고 한다면 약 160만 원 정도 원리금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240만 원보다 약 마이너스 80만 원 수준까지 원리금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걸 봤을 때 이 160만 원 부담되는 금액이십니까? 지금도 서울에 25평 기준에서 봤을 때 5구 타입에서 20년이 넘어간 아파트 강북 외곽 지역으로 본다면 월세가 1억에 160만 원 이상 나와요. 지금 현재. 근데 이 금액이 부담되는 금액이십니까? 금액이 부담되지 않더라. 그죠? 만약에 우리 구독자님이 지금 3년 동안 내는 지출을 따져봤을 때 240만 원을 냅니다. 이거 3년을 지출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얼마가 지출이 되냐면 8,600만 원이 지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3년 동안 8,600만 원 이거 지출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이 관점을 바꾸셔야 된다. 자, 기존에 우리 아파트와의 갭 차이가 9억이나 났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4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익이 얼마나 발생된 겁니까? 5억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지금? 기존에 9억이나 차이가 났는 시점에는 아예 엄두도 쳐다보지도 못했던 상급지의 아파트를 우리는 큰 폭으로 갭 차이가 줄어들었을 때 5억이나 이익을 본 상황에서 갈아타기를 하게 된 거죠. 그것도 담보대출 금리 6%에서 3%로 또 떨어진 금액에 우리는 대환대출을 이용을 해서 내가 쳐다보지 못했던 한강뷰에 있는 아파트 갈아타기, 거주가 가능하게 된 거죠. 따라서 이 5억을 벌기 위해 8,600만 원이 지출이 되는 거고 이 8,600만 원을 지출한 사람들은
이 5억에 대한 이익을 창출한 거다. 따라서 내 관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만약에 우리 구독자님이 이 용기가 없다면 우리 구독자님은 계속 마포에 있는 공덕 5차에 있는 아파트 한평생 계속 거주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엄두 쳐다도 보지 못했던 이 잠실과 한강뷰에 있는 아파트들 갈아타기가 가능해서 우리 구독자님의 삶의 질도 늘어나고 또 차후에 대세 상승장이 또 돌입됐을 때 큰 폭의 또 시세 차익도 보지 않습니까? 최저가에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서 지금의 이 이익 5억이 아니라 나중에는 굉장히 큰 자산 증식의 발판이 만들어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이 대환대출 반드시 이용을 하셔서 6% 기준금리 내려갔을 때 갈아타셔야만 합니다. 이거 갈아타지 않고 한평생 6% 금리 내면서 대출 원리금 매달 내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어르신들. 반드시 대환대출로 우리는 갈아타실 수 있을 때 갈아타셔야만 하고 앞으로는 저금리 시대로 간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모든 선진국들은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리가 저금리 시대로 계속적으로 그 기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출 금리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기억하십시오.